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공지사항에 오전에 HLB 파르마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이 올라왔는데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하락한 41,3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이제 오전에 올라왔는데요. HLB 파르마 그룹과 HLB 그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분봉을 보면 아침에는 분봉상으로 양봉으로 좀 진행하다가 42,350원까지 갑자기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44,000원대까지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는 41,300원, 애프터마켓에도 특별하게 등락이 없으며 41,300원으로 100만주 언더의 흐름이 나왔고, 이제 기관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가운데 프로그램과 외국계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 창구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인 이제 뭐 모건이라든지 NH투자증권 이번 주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 창구였는데 다시 매도 창구로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왼쪽에 매수 쪽에는 공매도 쪽인 한국이라든지 JP모간 신한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되면서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아침에 이런 어떤 하방으로 내려가니까 왜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최근에 보도된 펜타닐 오염 사건, 이 아르헨티나의 펜타닐 사건 같은 경우, 펜타닐은 그 오피오이드 계열의 이제 진통제입니다. 이 중증 환자들한테 이제 처방을 하는 건데요. 진통제라든지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4월 달부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오염이 되어서 이제 뭐 7명 사망하는데 이 사망자 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국내에도 이제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이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가디언지에서도 아르헨티나에 오염된 의료용 펜타닐 관련되는 부분으로 최대 96명 사망 관련되는 부분 내오죠. 그래서 공식 사망자 수는 87명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4월 달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6월 달에는 이제 리콜도 되어 있고 18건의 어떤 감염이 되었다. HLB 펜타닐 샘플에서 그러면서 이제 34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7월 달에 또 기사인데요. 펜타닐 오염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법적으로 이제 사망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약에 관련해서 오염되어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지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가 HLB 파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열면 바로 이제 이 게시글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하면 HLB 파마, 요거 이제 HLB 그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르헨티나의 이제 뭐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연구소가 HLB 파마 연구소가 있는데 그 저희 시설과 관련된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근데 여기 올린 게 6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그 당시 뭐 7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HLB 연구소가 이제 라말로 연구소와 협력해서 사건의 어떤 실질적인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서 최대한 뭐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 계속 이제 사망 그 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름 자체가 HLB 뭐 이렇게 들어간 파르마 그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LB 그룹과 이제 혼동하는 사례가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주가에도 이제 오전에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회사가 공지사항을 오전에 이렇게 올렸다. 그러니까 공지글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밑꼬리를 내면서 했습니다만, 그 이번 펜타닐 사태에 연루된 HLB 파르마 그룹은 아르헨티나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연구소가 이제 뭐 있고, 그래서 HLB 그룹은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완전히 별개다. 이름만 이제 HLB가 있어서 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와 투자자 고객 이해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는 이제 오전에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4,000원에서 41,300원 전일 대비해서는 1%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에 4만원 언더로 내려갔고,
결국은 이제 3월달 저점을 8월달 들어서 타이베이 미팅을 7월 18일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지금 한 30% 내려갔어요. 언더퍼폼을. 시장도 이제 8월달 되면 좀 주춤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이죠. HLB가.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시간이 걸린다는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3월 달에 저점인 46,500원을 지지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들을 요 8월 초에 양봉을 내면서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양음양 패턴을 내지 못하면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결국은 이제 이 46,500원을 회복을 못하면서 이게 페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하방이 열리는 패턴으로 좀 바뀌어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플랫형으로 조정하느냐, 하방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기준봉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흐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은 39,700원, 그 다음에 뭐 주간 단위로는 이제 41,300원이니까 갭다운해서 캔들 자체는 일단은 뭐 갭다운 양봉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빠져서 플랫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제가 9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달까지는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이제 그 변곡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9월의 어떤 기대감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타이베이 미팅 하고 난 다음에 3주 이내에 피어스파마닷컴의 항서제약의 인터뷰 기사가 그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와 마찬가지로 같이 나오면서 국경절 전에 리서브미션 완료하겠다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항서제약에서도 공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HLB에도 이제 뭐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 이러면서 9월 달에 다른 모멘텀까지 있잖아요. EMA 허가 신청이라든지 리라프라티닙의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도 잡혀 있는 9월인데 9월에 어떤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실 8월 달에 빠지면 안 되었는데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주가가 30% 빠지고, 여기서 잡아주는 양봉을 지난주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 주에도 실제적으로 플랫형으로 이제 간 것이지 기준봉 양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명확한 뭐 IR이라든지 타임 스케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기사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8월 이제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어떤 기대감이 주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방까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월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 하락은 2018년도에 빠졌던 하락폭까지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위암으로 통계적 위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빠졌다가 이제 에즈모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이때도 다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빠졌던 한 68%가 지금 빠졌던 수준이고, 2019년도 고점에서 빠지는 거는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 그냥 월봉 바닥을 그냥 계산한다면 차트상으로는 나오는 가격이 12,900원도 있고 뭐 25,800원도 30,000원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려고 하면 기준봉 양봉이 9월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많이 터져야 이 공매도의 압박을 벗어나는 신규 매수세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거래량으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손절매 관련되는 부분에 물량들이 뭐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플랫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오늘도 뭐 강부학건, 홍콩 증시에서도 0.64%, 항서제약 가지고 하고도 지금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서장에서 입장 발표가 언제쯤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HLB 쪽에서 나오는 기사보다는 항서제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작년에는 외신 보도로 이제 이 부분이 먼저 알려졌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도 나온 게 없고요. 타입의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 같은 경우에는 97,000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주대에서 이제 495만 주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8월 10일.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제 4만 원 부분에서 다시 또 일정 부분 쇼커브하는 차익 실현이 일정 부분 나와서 또 이제 지켜보는 이제 수급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상한 쪽에 이제 체결보다 늘어났던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 매수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거래량이 일단 터지면서 뭐 이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4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는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강한 어떤 반등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하방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하는 약세 흐름들을 뭐 이번 주에도 일단 이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